경상남도 창원시. 인구 100만 명의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죠. 길을 걷고 있는데 창원이 이제 코로나 타격을 입었던 걸 되게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봤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부모님께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일할 곳은 좀 창원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송희 씨는 지역의 한 대학에서 미디어 관련 학과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얼마 전에 채용 사이트에 보니까 가고 싶은 회사만 10개가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미디어 기업들이 사실 서울에 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남아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서울의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홍보 실무자로도 일을 했었고요. 정당에서 홍보부장으로 취직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직접 창업을 해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역 청년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 대학생이 되게 경쟁력이 없다는 말을 진짜 아주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용 시장에 나가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아함도 있었고, 저는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하거든요. 네, 여기가 제 자취방인데요. 저랑 제 룸메이트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마음은 소녀 감성 가득하지만 얼굴엔 고심이 가득합니다. 웹포스터라던가 카드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었고, 커리어와 관련된 거라면은 정말 무엇이든 공부하고 있어요. 지역 청년이라 더 불안한 마음을 빼곡한 이력서로 다잡아 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엄청 잘 지냈지.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놈아. 일주일 동안 그래 뭐 했어 그래? 광고제 갔다 오고 음. 공부하고 그냥. 다 넣고 멸치볶음하고 두부하고 냉장고 바로 넣고 이거는 등갈비찜은 그냥 싱크대에 놨다가 먹으면 되고.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찬바람 쌩 부는 취업 시장에 첫 발을 들인 딸이 안쓰러운 부모님. 근데 아닌 게 왜냐면 안전하기만 하면 돼. 안 좋은 건 상관없어. 내일 내일 면접 가는 거 몇 시에 올라가? 새벽부터 가야지. 표는 카페는 끊어놨고. 근데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긴장이 안 되지. 긴장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더 좋아. 깔끔하게 입고 가고. 그리고 아침에 꼭 아침 밥 먹고. 아침밥? 올라갈 때. 왜냐면 좀 속이 든든해야 맞아. 자신감도 올라와. 옷 따뜻하게 입고 가고. 서울 춥다. 알았지? 여기하고 달라. 이렇게. 그래.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단순히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학교를 나오고 이래서는 애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서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안타까워요. 취업을 예.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커리어를 쌓아서 조금 한 단계 더 레벨업된 회사,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실 좀 가고 싶은데, 사실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지방에 산다는 거,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특히 좋은 일자리.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곁에 살면 이렇게 가끔씩 들여다보고 엄마 손을 보태줄 텐데 걱정과 응원이 교차합니다. 야, 밥 먹게 앉아. 엄마가 갖다 줬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룸메이트 진아 씨는 이틀 전 서울에 첫 면접을 보러 다녀왔답니다. 면접 갔다 왔잖아. 개망했어. 연습 회장대로 말했어? 했긴 했는데 좀 어버버했지. 그래서 어버버 하는 것도 뭐라 하긴 하더라. 응? 하는 걸로 뭐라 그랬다고? 디자이너는 어버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딱 말해야 해요. 이러면서. 아 진짜? 아, 뭐 역시 나는 디자이너는 안 되겠구나. 어떡해. 몰랐네. 모르겠다. 그냥 좀 큰 데라고 교부실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지방이나 교부실을 하는 건지. 근데 우리가 막 찾아봤잖아. 그리고 사실 면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반말이지. 내일 첫 면접을 앞둔 송이 씨는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내가 저도 게임 직군 희망자인데 송이도 막 수도권에 많이 가 있는 것처럼 제 쪽도 이제 부산이나 서울에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냥 다 거기 있어요. 뭐 90년대생 이후로 한 80%가 대학을 갔고 그 대학을 남자만 간 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같이 가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딸들, 잘 키워놓은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딸들은 그 동네에선 일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울산, 지금 이제 뭐 여천 뭐 화학단지, 부산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들입니다. 근데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들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일자리였어요. 딸들은 그 동네에선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결혼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일자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고 특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캄캄한 새벽. 일찍부터 서울 갈 채비를 하는 송이 씨. 면접 볼 옷도 새로 산 것 같죠? 첫 차에 오른 송이 씨. 지역에서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가는 건 여러모로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서울까지 가는데도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왕복으로 하면 교통비만 거의 한 10만 원일 거예요. 숙소 비용이나 먹을 거나 뭐 이거 들어가는 비용들 생각을 하면은 거의 한 20만 원은 쉽게 깨져서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괜찮았어요. 송이 씨의 첫 면접 회사는 광고 홍보 회사. 저는 지원자 유송이입니다. 네. 저는 경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으로 입학해서 현재 광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이요? 네. 저는 요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시장 조사 등으로 기획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잘 보기 좋게 요리를 하고 플레이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은 했지만 답변을 잘한 것 같죠? 엄마, 나 면접 봤어 방금. 어떻게 뭐 물어보던데? 내 강점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했었던 활동 같은 거 그냥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나 또 서울 올라가면은 또 어디서 지낼 계획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엄청 엄청 구체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좀 말을 좀 제대로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차츰차츰 경험이다 그것도. 늦지 않게 내려온네. 알았지? 알겠어. 그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송이 씨의 눈에 들어온 이들은
목에 사원증을 걸고 있는 서울 직장인. 다 사원증 같은 걸 메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냥 혹시 대단하다, 취업에 성공하셨으니까. 자기 발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요. 커리어 우먼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제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2021년 한 해 동안 창원의 청년 여성 인구는 3,070명이 줄었고 최근 5년간 청년 인구는 3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울산도 매해 여성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서울의 여성 청년 인구는 늘었습니다. 일을 찾아 서울로 온 여성들이죠. 유송희 씨,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 성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계열, 미디어, 또 글로벌 회사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도 수도권에 많죠. 그러다 보니 지역의 고학력 여성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이 흐름은 지방 인구 유출의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수도권 과밀, 저출산,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구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대안은 소멸 위기의 도시들을 연합해서 생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역 균형 개발하면 인구를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분산하려는 인구가 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로 따져보면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양양군의 인구가 한 2만 5천여 명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양양군에 작년에 뭐 서핑이든 뭐 여행이든 왔다 간 사람이 1,500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양군은 인구 소멸 지역일까요? 아니면은 인구가 막 넘쳐나는 그런 아주 핫한 곳일까요? 주민등록 인구를 자꾸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하자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인구로 보면은 사람들이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식으로 인구의 개념을 바꾸는 게 아마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칼퇴근을 하는 마현상 씨. 집이 강원도 원주라 좀 멀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6시 1분 차를 타야 돼서. 현상 씨는 매일 서울의 직장에서 원주의 집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진짜 장거리 직장인은 이분이네요. 회사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1시간 10분 정도면 이제 만종역에서 내리고요. 전체 다 하면 2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라고 해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은 멀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인천이나 이런 데 살아도 보통 1시간 30분 정도씩은 다니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강원도 원주로 퇴근. 3년 3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약간 매일매일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은 좋은데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현상 씨가 매일 두 도시를 오가는 이유는 1도 3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 안녕. 아빠의 퇴근을 기다린 두 아이. 오늘 좀 늦었지? 그리고 원주에 직장을 둔 아내. 내 식구가 안정을 찾은 건 서울의 집을 포기하고 원주로 이사를 한 후입니다. 저희가 2017년 후반기였는데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외곽 쪽이기도 하고 해서 한 4억 정도에 구입을 했었고 요즘 말로 영끌해가지고 이제 그 생활고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막 예물도 갖다 팔고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원주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34평 신축 아파트를 전세를 1억 2천에 구해가지고 웃자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이가 하나 더 있어도 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가위바위보. 소도시 원주에 온 후로 현상 씨 부부는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서울이 아닌 이곳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화두이고 서울 중심으로만 발전을 했으니 다른 데도 발전을 해야 되면 맞는데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직업군을 가지고 그 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역 균형을 위해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저출산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주 심한 경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쟁감이 팍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 즉 미래 세대가 원하고 성장할 직업군이 있는 지역, 그리고 삶의 질도 함께 올려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그곳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서 원주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마현상 씨의 일상도 달라지겠죠? 바로 집 앞이 공원이자 산책로. 룸이 엄청 빠른데 그치? 서울에서는 늘 시간이 없었는데 원주에서는 시간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현상 씨 부부는 교육권도 바뀌었답니다. 처음에는 뭐 아무래도 저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와서 한 5년에서 길면 10년 정도 살다가 서울에 다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경쟁에 좀 덜 노출시키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털을 잡을 예정이죠. 내 귀퉁이를 표시해 놓은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땅이라는 표시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 조금 층간소음도 심하고 해가지고 제가 주택을 지을 건데 지금 살고 있는 데 근처에다가 좀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준이 로미도 나중에 커서 너무 이렇게 서울의 그 빠른 그런 생활 속에서 산다기보다는 지방이라도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 좀 성장해 나갔으면. 네, 30여 년 전 1994년 7월 9일에 한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에 계속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서울 시민 5명 중 2명이 탈서울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서 살아남기란 힘들었던 걸까요? 일을 찾아 인서울, 삶을 찾아 탈서울을 하는 모습은
생존 본능과 재생산 본능 사이에서 고민하는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일과 집, 그리고 학교가 분산된다면 여백이 생긴 자리에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근사한 삶이 생기지 않을까요?